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샘의 나만 알고 싶은 필수 중학수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3년을 배워도 헷갈리는 실수의 종류와 소수의 분류 15분 만에 끝내기입니다. 정말 15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의 종류들을 한 번에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처음에 강의 제목을 읽을 때 조금 찔리는 학생들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의 종류는 매년 학기 초에 배웠는데도 아직까지도 실수가 뭔지, 유리수와 무리수가 어떤 의미인지, 정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소수라고 다 같은 소수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면, 또는 각각은 너무 잘 알더라도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연결 지을 수가 없다면 지금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학적 기본 지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15분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한눈에 보기. 두 번째, 자세히 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알고 보기에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다 알고 보기에서 이해가 되어야만 이 15분을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보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를 해볼게요. 실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리수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먼저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겠죠. 정수는 학생 여러분들이 처음 수를 배울 때 접했던 가장 친근한 수일 텐데요. 그렇다면 정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냐? 보면 자연수인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빼먹기 쉬운 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봤으니 이제는 소수의 분류에 대해서도 한눈에 볼게요. 갑자기 많은 내용이 너무 한꺼번에 나와서 당황스럽더라도 지금은 처음 시작이니까 포기하지 말자고요. 소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다만 학생들이 소수를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수의 분류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는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먼저는 유한소수와 그리고 무한소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무한소수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문제는 2학년 초에 많이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수의 종류부터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분류인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는 수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때 배우니까 저희는 오늘 실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실수 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는 유리수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유리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보면 먼저는 실수 중에서 분수와 정수를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아까 한눈에 보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저희는 두 번째 정의로 유리수를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유리수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유리수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10이요, 분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2라고 하는 수는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나요?
아니죠. 그럼 무리수인가요? 네, 그건 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답은 유리수예요. 왜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2라는 수는 분모에 어떤 숫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1이라는 숫자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분의 2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게 바로 분수꼴 아닌가요? 즉, 유리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2라는 수는 유리수 중에서도 분모가 1인 정수에 속하는데요. 아, 그럼 정수는 뭔지 다음으로는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유리수 중에 하나이며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보면 먼저는 정수는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길 바라요. 특히 0은 많은 학생들이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챙겨가자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정수를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나타내 보겠는데요. 바로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1을 1분의 2로 나타냈었죠. 분모가 1이었잖아요. 그러한 수를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번,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되어 있다.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나요? 네, 맞아요. 0의 존재를 기억하신다면 이 답은 X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도 있지만 0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저희가 방금 0은 정수라고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X일까요? 아닙니다. 왜? 0은 정수이고 정수는 유리수 중에 한 종류니까요. 답은 5가 되겠죠? 학생들이 이러한 OX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개념만 확실히 잡아두면 이러한 문제에서 절대 낚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수의 종류 중에 정수를 배웠다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배워봐야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한번 볼게요. 먼저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유리수 중에 분모가 1이 아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수는 분모가 1인 수라고 했다면 분모가 1 이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것이죠. 또한 이는 소수 중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한소수와 순한소수가 이에 속합니다. 자세한 소수의 분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헷갈리는 문제이기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순한소수는 무리수일까? 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쉽죠? 바로 위에서 배웠으니까요. 답은 X가 되겠죠. 순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예요. 순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겠죠. 두 번째로는 순한소수는 무한소수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는 소수의 분류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이제 유리수와는 반대 의미인 무리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의 의미를 보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알고 있죠. 이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원주율 파이 같은 경우는 흔히 3.14라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원주율은 3.14, 1592, 점점점점 계속해서 소수점 뒤의 수가 반복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줄여서 3.1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는 문제에 따로 언급이 없다면 파이를 숫자가 아닌 문자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건 간단한 팁이었고요. 이제는 소수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수 중에서도 유한소수를 한번 볼게요. 유한소수는 어떤 것을 유한소수라고 하냐? 있을 유, 하나를 한 개가 있는 소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한소수를 처음 배울 때에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다 라고 배웠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5분의 3은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즉
분모에 5만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면 이는 유한소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소수인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로 분류되는 소수 중에서도 하나인데요. 소수점 아래 수가 일정 규칙으로 반복되는 소수라고 해요. 또한 아까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라고 했죠. 반대로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의 수면 바로 순환소수가 된답니다. 이번에도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14분의 3을 2 곱하기 7분의 3이라고 소인수분해해서 나타냈어요.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있나요? 2와 7이 있죠. 그런데 2만 있었다면 유한소수일 텐데 여기서는 7이라는 소인수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무한소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배우겠다는 것이죠. 이는 소수점 아래의 수가 불규칙한 무한소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무한소수라는 말 자체에서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점 아래 수가 규칙적인 경우는 순환소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무리수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 번씩 자세히 보았는데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실수의 종류와 소수의 분류 다 알고 보기. 이 시간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도식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함께 그려볼게요. 자, 실수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요. 빈칸을 보면 빨리 채우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먼저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유리수는 간단하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즉 분수꼴이라는 세 글자를 잊지 않도록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유리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바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와 구분지어서 기억해두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까지 정리해 볼게요. 정수에는 가장 친근한 자연수, 즉 양의 정수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음의 정수, 그리고 0으로 분류가 되죠. 이때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그냥 정수라고 분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소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한눈에 담아볼게요. 먼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죠. 또한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뉜다는 것까지도. 자, 이제부터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각각의 소수들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유한소수니까 유리수고 무한소수니까 무리수 아닌가요? 라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찔렸던 학생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함께 볼게요.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네, 그렇기에 유리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으니까 그 소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자고요. 순환소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었나요? 즉, 두말할 것 없이 이는 유리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이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많이 알게 되셨나요?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하자고요. 자, 이번에는 OX 문제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실수와 소수의 분류에서 OX 문제는 단골 문제니까 한 번에 찍지 말고 도식도를 잘 생각하면서 풀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어떤가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뉜다 했죠. 즉 답은 X가 되겠죠. 조금씩 감이 잡히실 텐데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유리수는 유한소수뿐만이 아니라 순환소수도 있죠. 즉 답은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했죠. 즉 답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순환소수 중에서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 순환소수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즉 이것이 유리수라는 것이니 4번도 답이 X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자, 무한소수 중에서는 유리수인 순환소수도 있으며 무리수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항상 맞지 않습니다. 즉 X가 되겠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 번 도식도를 그리면서 많이 익히셨나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을 식에 대해서 그리고 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안 잡혔던 도식도가 이 시간에 다 잡혔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은 모두 다 담아가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 알고 있는 수학 꿀팁도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간이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은 결코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여러분, 지금까지 꿈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